저는 폭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냥 권위는 모두 사라진 제도적 권력밖에 없는 당대표가 네. 그것을 무기로 해서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면서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예를 들면 뭐 임금님이 벌거벗었네요 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히 이러면서 입을 다물라고 소리치는 그런 네.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엄포를 놓다가 실제로 힘센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고 네. 그냥 힘없는 사람들만 징계하겠다고 법주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또 희생양이 되실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해보라고 그러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진단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럼 징계하시든가로 잡아봤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징계 카드를 꺼내는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할 테면 해보라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 대표가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이렇게 세 명의 의원을 콕 집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어요. 이제 배현진, 진종호 의원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당사자신 또 우리 또 김종욱 최고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모습이 이렇게 또 그 사진 속에 문자에 이제 이름이 있었죠. 근데 거기 이제 뭐 이제 강명구 의원이 당 조직부총장인데 이제 이분이 당권 반대 이분에게 도착한 텔레그램 메시지 뭐 다 당직자가 뭐 이제 보냈다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한동훈 의원 선거를 지원한 배현진, 진종호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거론하면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이제 당원권 정지 같은 고수위 징계가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뭐 이제 이런 문자가 보내가지고 좀 이제 논쟁이 돼서 논란이 됐었죠. 저희 또 이제 김채고는 저희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뭐 저번엔 제명, 뭐 징계, 뭐 이런 거든 이번에는 또 이제 화면 속 문자에 뭐 당사자가 또 되셨습니다. 뭐 이제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신다면. 무슨 소리가 있어요? 아, 쟤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데 뭐 그냥 당내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약간 냉소적이잖아요. 그리고 네. 약간 조롱하고 희화하잖아요. 네. 한번 해보시든가라는 거 우리 제목처럼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왜 나는 빼? 나도 넣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왜 나를 들어가신 게 나쁜 게 빼니? 아니에요. 예, 예. 나를 넣어.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뭐 성경에 뭐 전 자세한 규절은 잘 모르지만 네. 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 뭐가 무엇이 것임에 뭐 복이 있을 것이니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윤리위나 당무감사윤리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은 거의 저는 폭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권위는 모두 사라진 제도적 권력밖에 없는 당대표가 네. 그것을 무기로 해서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면서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예를 들면 뭐 임금님이 벌거벗었네요 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히 이러면서 입을 다물라고 소리치는 그런 네.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당을 파행과 비정상으로 끌고 가려는지 참 걱정이네요. 이게 안 그래도 뭐 여기 저는 당직자 문자에 보면은 뭐 이제 고수위 징계가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이라도 할 수 있어 보인다. 뭐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이게 뭐 당직자가 의견을 보냈다기보다는 이제 조직부총장이 시키니까 뭐 이제 뭐 명단을 검토해서 뭐 이제 보내는 거 아닌가 약간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 억지로 하는 것 당직자가 같은 느낌이 팍팍 나잖아요. 뭐 주도하면 세게 얘기했겠죠. 아니 그런 정도로 그냥 주의 조처할 거는, 주의는 징계도 아니에요. 그렇죠. 징계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 그 징계는 경고, 그다음에 그 당원권 정지, 예. 그다음에 그 자진 탈당 요구, 그다음 그렇죠. 제명, 이 네 가지밖에 예. 없거든요. 근데 뭐 주의 조치할 건 그러니까 뭐 주의할 하려고 건 뭐하러 해? 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직자가 예.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검토해.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검토를 하는데, 예. 그러나 별로 이거 말 안 되는 거거든. 예. 이런 생각을 뭐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네. 이제 어쨌든 그렇게 엄선한 명단에 또 드신 점 뭐 이렇게 또 핵심 인물이라는 걸 또 입증한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근데 이제 뭐 지금 윤리위에 지금 뭐 이제 뭐 징계 요청서 올라간 게 뭐 한 2-30명 정도만 이렇게 돼서 이제 무더기 징계 가능성을 시사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참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박 의원님은? 일단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는 네. 상습적 해당이 해당하는 것 같고,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그 아마 그 원외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당권파 이런 네. 분들이 지방선거 진행되는 와중에 네. 계속 이제 징계 명단을 윤리위에 징계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 가지고 뭐 수십 명이다. 네.
근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네. 뭐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왜 안 들어갔어. 이렇게 그쵸. 약간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 비난과 조롱이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게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딱 그 모양새예요. 음. 근데 이분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네.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네. 지방선거 이전에 본인이 당을 운영했던 방식을 반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병원에 입원했다 나와서 전면 재선거하고 지금 징계 두 가지를 시사했는데 맞습니다. 둘 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황당한 얘기인 거죠. 물론 이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제 큰 잘못이고 선관위 지금 국정조사도 했고 뭐 네. 특검까지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당론을 정했다니까. 네네. 근데 그 문제에 야당이 어떤 견제력을 발휘하는 거 필요한 일이긴 한데 네. 전면 재선거는 의총에서 이미 거부된 사안이잖아요. 그거 네. 아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 송파구 투표소 개표소 앞에 네. 시위 성격도 많이 변했는데 네. 거기하고 당대표가 지금 눈높이를 맞추면서 마치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준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한심하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혹은 본인의 진퇴를 거론하는 목소리를 또 징계로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핵심적인 문제는 제1야당을 어떤 당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략도 계획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능이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홍명보를 끝내야 한국 축구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듯이 네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바뀌어야 네. 그 대한축구협회 카르텔이 바꿔야 한국 축구가 다시 회생의 길이 열리듯이 마찬가지 네. 국민의힘도 하루라도 빨리 장동혁 체제를 끝내야 네. 국민의힘이 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네. 겁니다. 근데 저렇게 징계를 하는 이유는 결국 어쨌든 이제 본인 책임론을 저걸로 강경책으로 돌파하겠다. 네. 그리고 한동훈 복귀만은 무슨 일이 있었어도 막겠다. 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내년 2월쯤에 스스로 물러나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설령 그 진흙밭 개싸움 형태가 되더라도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징계를 할 것 같다. 나는 진흙밭에 들어가서 당신들과 네. 구를 가오가 돼 있으니까 들어와.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 근데 그동안에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주류들이 질서 있는 퇴진론을 주로 선호해 왔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한테도 조금 이제 명예롭게 네. 자기 앞길을 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는 건데 저렇게 이제 징계하겠다고 나서면 네. 질서 있는 퇴진이고 뭐고 안 되겠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어. 그러면 두 사람 최고위원에 대한 압박이 더 네. 세질 거고 네. 의총 열면은 거의 뭐 성토, 뭐 벌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저게 이제 자기 무덤 파는 그런 이제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제 저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실 큰 선거에서 지면 뭐 이제 당대표가 물러나는 게 사실상 이제 뭐 상식이었는데 뭐 2020년 총선 때 이제 황교안 대표도 그랬고 2024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랬고 이제 뭐 사실 지면 사퇴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계의 새로운 문법이란 말이죠. 이제 버티면 버텨보자. 뭐 이제 이런 그림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이게 아무리 뭐 옛날 정치인들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야 이제 정치계의 낭만, 뭐 상식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보면 그 지금까지의 정치 역사상 자기 당 의원 예를 들면 얼마나 웃기냐면요. 네. 되게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다 무소속을 자기도 당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의석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한동훈의 경우는 아니 강력한 무기잖아요. 대여 투쟁의 강력한 무기야. 그리고 본인도 나는 그 당선되면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계속했던 사람이야. 근데 오지 말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입당하지 말라고. 네. 한석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네. 저는 정말 처음 보는 이 진 풍경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두 번째 당대표가 아니 이렇게 무더기로 자기 당에 있는 의원들을 비롯해서 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다 무더기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정말 저는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기행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걸핏하면 당대표가 이게 지금 보면 뭐 필리버스터 하거나 단식하거나 입원하거나 무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회피를 해버리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네.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몸빵을 통해서 네. 본인에 대한 동정심이라든가 비판 여론은 내가 이렇게 몸을 바쳐서 혹은 내가 아픈데 뭐 내가 단식했는데 이러면서 피해 가려는 것도 정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정말 기행의 연속인 것 같은데 아까
박 의원 말씀하셨듯이 아마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못합니다. 한기호 의원 4선, 거기다 뭐 그 김재석, 김용태, 우재준 이런 최고위원까지 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면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최고위원들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 이 체제 붕괴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거예요. 누구를 하느냐? 그냥 약한 사람들을 우리 저 같은 원외 당협위원장들 야 니들이 뭐 우리가 뭐 그 겁준다고 니들이 꼼짝이라도 할 수 있어? 니들이 무슨 힘 있어? 뭐 이거죠. 이런 생략이 사람들 될 것 같나요? 또 이런 사람들 주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말이 안 되는 게 조광한 최고 어떻게 할 겁니까? 조광한 최고 오세훈 시장 출마했을 때 오세훈 시장한테 방송에 나와서 야 4선 하는 동안에 도대체 한 게 뭐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민주당에서 당장 성명 나오고 자기 당 후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이 막말을 했어요. 우재준 최고위에 대해서는 어린 뭐 XX가 그리고 뭐 철없는 소리 이런 얘기하면서 당의 품격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네. 이 사람 본인이 최고위원인데 본인이 경기도지사에 갑자기 출마를 하고 또 이성배라는 사람을 끌어들여갖고 나중에 지지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런 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은 징계 안 합니까? 고성국 씨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고성국 씨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지에 그러게요. 대해서 어떻게 먼저 할까? 답을 지금 하셔야죠. 세트로 묶어서 할까요? 네? 세트로 묶어서 뭐 이제 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선별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그 선별에 그걸 하는 대상 주체가 누구냐면 윤민우 윤리위원장이에요. 윤민우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나 정당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한동훈 대표를 제명했죠. 네. 저도 제명했죠. 네. 배현진 의원은 징계했죠. 네. 근데 우리 두 사람 배현진 의원과 저는 가처분을 냈더니 법원에서 윤민우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라면서 깨버렸어요. 가처분 인용을 했어요. 그랬죠. 네. 그러면 그 해방이요 아마 이게 처음일 텐데 이런 식의 망신을 당했으면 윤리위원장 물러나야 돼요. 안 되면 당대표가 해촉해야 돼요. 근데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수십 명을 징계하겠다고 나서요. 이 사람한테 무슨 정당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결국은 이거는 그냥 엄포를 놓다가 실제로 힘센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고 네. 그냥 힘없는 사람들만 징계하겠다고 법주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또 희생양이 되실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해보라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더 갈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의 구성원들 다수도 내년 뭐 8월은 고사하고 네. 내년 2월까지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런 시나리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엔딩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제 이 주류적인 흐름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걸 어떻게든 바꾸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조금 그나마 달라지지 않을까. 내지는 지금 뭐 선거도 없고 당대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원내대표 중심으로 그냥 원내 대응에 집중하는 걸로 하고 없는 사람 치자. 근데 저는 그게 아니란 발상이라니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기는. 뭐 저런 식으로 합니다. 계속 진흙밭에 뒹굴자고 네. 뭘 해요. 네. 그리고 어쨌든 1차적 목적은 내년 2월까지 음. 한동훈 복귀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년 2월에 네. 그 당대표 물러나고 네. 그리고 나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연임 도전을 하면 네. 한동훈만 막으면 나머지들하고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실제 저는 아. 굉장히 그런 기술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아. 그러면 네. 일단 뭐 2월이 돼야 뭐 네. 보궐 임기가 아닌 2월 이전이면 보궐 임기를 하게 되고 2월을 넘어야 새 당대표 새 임기를 할 수 당대표 있죠. 임기를 할 수 네. 있다. 뭐 이런 기술적 개선을 하기 전에 네. 빨리 저걸 마감해야 돼요. 음. 설령 비대위를 길게 가져가거나 네. 아니면은 보궐 임기만 하는 그런 완충 지도부를 만들더라도 근데 저걸 그냥 하다가 가면은 보세요. 내년 2월 전이면은 계기가 두 번입니다. 하나는 지금부터 정기국회 시작 이전 요 타이밍. 정기국회 중간에 당대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자중질환을 벌일 수는 없으니까 네. 정기국회 끝나고 12월 초부터 네. 2월까지 그 사이 네. 그때 두 번밖에 없어요. 지금 타이밍이. 네. 근데 그때 못합니다. 명분은 지금이 훨씬 더 커요. 어떤 그렇죠. 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게 승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결과예요. 완패죠, 완패. 그런데다가 본인이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 보여주는 그런 네. 리더십이라는 게 네.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당을 어떻게 어디로 가져가겠다는 게 없어요. 저분이 이 국면에서도. 네.
그러니까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음. 근데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그 의원들이나 이쪽에 생각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음. 여러 가지 기술적이거나 잔계산들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빨리 밀어붙여 저걸 끝내야 돼요. 음. 끝내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 당원의 한 30% 정도의 그런 윤호개인 아주 강경한 극우에 가까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걸 가지고서 버틴다니까요. 저 음. 체제가. 네. 그러면 12월 달 가면 에이 뭐 유야무야 네, 될 것 유야무야 될 같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좀 느슨하지? 근데 제가 이게 보기에 사실 밖에서 제3자로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네. 뭐 어떻게 하든 건 국민의힘이 결정할 문제인데 네. 상식적으로는 잘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일반적인 네. 국민들도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임기가 남은 장동혁 지도부가 뭐 이제 퇴진하는 길은 사실상 뭐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면 뭐 최고위원 지도부가 사퇴해가지고 정족수를 낮추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몰아붙여야죠 그거를. 네. 예를 들어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네. 최고위원회 보이콧하면서 몰아붙여야죠. 음. 왜 못 몰아붙입니까? 음. 몰아붙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있었던 뭐 또 재밌는 일이 뭐 이제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한동훈 의원이 이제 뭐 윤재욱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에 이제 가입을 해서 뭐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훈입니다 하니까 장도영 님이 그룹에서 나갔습니다. 뭐 이러면 사실 이 텔레그램 짤도 공개되면서 되게 좀 이거 좀 뭐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현명하죠. 그러니까 뭐 현명한데 댓글들에는 뭐 저도 이제 그 썼다가 좀 너무 심한 표현인 것 같아서 바꿨는데 그 뭐 그냥 찌질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거시기하네. 뭐 온갖 표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에는 무슨 뭐 신윤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여당 의원도 있습니다. 예, 여당 의원도 있어요. 아, 여당 의원도 여당 있습니까? 의원도 의원 있어요.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아. 교섭단체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 단체니까. 근데 네. 그거를 나갈 게 뭐 있습니까? 바로 들어가니까 안녕하세요 하니까 바로 밑에 그러니까 장도영 님이 그룹에서 탈퇴했습니다. 나갔습니다. 불쾌하잖아. 예, 이게 보내는 메시지가 뭐예요? 불쾌하잖아. 불쾌할 게 뭐가 내가 있는데 있어요? 감히 한동훈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본회의장에 한동훈 의원 앉아 있으면 본회의장도 들어오면 안 되겠네요. 안 올지도 몰라. 예, 지금까지 안 마주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한 안 번도? 마주쳤어요. 계속 안 하고 입원했었잖아요. 맞아요. 입원하고 네. 안 들어오고. 그럼 앞으로 국회 내에서 그 한동훈 의원은 계속 활동 반경을 넓혀갈 텐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왜 스스로를 저렇게 위축시키죠? 그러면 저건 진짜 과거에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회피형 지도자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사태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타조가 모래에다가 얼굴 박듯이 이렇게 피해가고 그러니까 안 보고 모른 네. 척하면 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네. 왜 이런 일을 하지? 그렇게 되면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협량한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모르죠. 극우나 윤호개인 세력들은 야 역시 이 사람은 순백해, 순결해. 그래서 뭐 한동훈 묻지 않으려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사고 판단은 아니잖아요. 일상적이거나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대표감이 아니네. 이거 안 되겠네라는 네. 생각을 굳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평생 피해 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임기 내내 언젠가는 뭐 마주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그럴 텐데 사실 이런 모습들 사실 뭐 이제 정치인들이 서로 정말 싫어해도 겉으로는 그래도 뭐 이렇게 잘 지내는 척이라도 하고 연기라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뭐 사실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저는 참 이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수죠, 하수 한마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그러니까 들었어요. 저는 국회 가서 참 놀라운 게 이 중진 의원들의 표정 관리가 거의 예술이에요. 정말 싫은 사람이 앞에 있어도 겉으로는 절대 티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본인이 할 행위는 또 다 해요 뒤로. 아니 정치가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렇게 표정 관리 못하고 눈도 마주치기 싫다라는 식의 그런 아까 현명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분이 지도자는 고사하고 국회에서 저런 분이 과연 이렇게 선수 싸우면서 중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싫은 놈 다 피하면은 국회에 갈 데가 없어요. 국회가 넓은 것 같지만 되게 좁아요. 어디서든 만납니다 도처에서.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전히 너무 감정적인데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감정적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감정적이면 한동훈 의원이 더 감정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두들겨 강한 맞았으니까. 사람이지. 예. 근데
장동혁하고 한동훈 두 사람이 이렇게 틀어지게 된 거는 결국에는 내란 탄핵에 대한 입장의 차이였어요. 정치적 입장의 차이였습니다. 네. 그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뭐 비판하고 논쟁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그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뭘 한 게 있나요? 뭐 다른 입장을 냈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당대표로서 어떤 탄핵이나 내란의 다른 어떤 그 조치를 취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은 일종의 이제 가해를 했잖아요. 네. 이유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제명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감정적이면은 저쪽이 감정적이어야 돼. 근데 본인이 더 감정적이야. 음. 아, 이건 무슨 자격지심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아니, 그 두려움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든다니까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자격지심일 수도 네. 있고 뭐 그런 거를 저는 저렇게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게 네. 아니, 저분이 정치인을 하기에는 조금 좀 성격이나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내 중진들한테 좀 배워라. 욕하면서 웃는 이 예술을 좀 배워라. 눈으로 욕하면서 웃어요. 그게 이제 정치인인데 네. 뭐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본인한테 오히려 전 이제 고립되는 거죠. 저러면 저럴수록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고 뭐 이래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거기에 여당원도 들어가 있어요. 이 여당원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게 웃겨 보입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저 징계 시도하는 것밖에 그런 것밖에 안 남았어요. 본인의 리더십이라는 게. 네. 근데 그런 걸로 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닥 다 드러냈고 미천 다 드러냈고 더 이상 없는 건데 네. 아무리 이제 진흙밭에 가서 뒹굴겠다고 본인이 저렇게 당 전체를 진흙밭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도 이제는 그 주축이 이제 의원들인데 의사결정의 중심이 네. 다 다음 총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죠.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장동혁으로 되겠나? 여기에 다 이제 회의적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갈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뭐 이제 뭐 이런 포럼에도 가입하고 뭐 이제 행사도 참여해서 보폭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과의 접점들을 점점 넓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뭔가 이렇게 되면 좀 친윤계라고 불리는 세력들과의 스킨십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당권 도전의 행보와도 맥을 닿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권영진 의원하고 한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식사 자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 명하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권영진 의원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한동훈이 엄청 많이 달라졌더라. 그런가요? 과거의 한동훈과 완전히 다르더라 하면서 그 사례로 아니 전화를 걸어서 아 선배님 밥 좀 사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낸 감사원법 1호 법안 그 감사원에 네네네. 대해서 그 선관위 감사원이 직무감찰. 선관위를 네.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 그 지금 회계감찰만 했었잖아요. 네. 그 회계감사까지 직무감사까지 할 수 있다는 법안을 내면서 여러 사람한테 친윤들한테 전화 걸어서 아 이거 좀 같이 동의해 주세요. 그래서 31명이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 보면 야 역시 사람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바닥의 민심과 접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거의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더라. 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니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그 당대표는 계속 피해 다니고 네.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막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정작 피해자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룰루랄라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이나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겁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누가 위너고 누가 루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협량하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태도로 뭐 지금까지 해온 거 다 그랬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 도망만 다니는 그런 거 정치를 해서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